네, 그래요. 후하! 떨어지는 지지율에는 날개가 없다. 날개가 없다. 날개가 없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이제 가장 최저치로 떨어진 조사가 어제 나왔죠.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동반 추락에 사실은 대권 주자로서의 한동훈의 지지도도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뭐 쭉쭉 빠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그리 신기하지는 않아요. 이미 뭐 갤럽에서도 그래 왔고 지금 여론조사 전반적인 어떤 경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 흐름이 쉽게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의 지지도에 여론조사에 영향을 좀 주려면 상승 모멘텀, 즉 반등 모멘텀을 가져올 만한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런 특이점이 별로 없단 말이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이따가 얘기할 텐데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좀 휘갈겨 놓은 것처럼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뭐 두 가지 트랙으로만 이제 접근해가지고 이따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일단 기사를 좀 따라가 보죠. 국민일보의 제목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죠. 오늘 자정에 나온 보도를 보면 윤여 지지율 동반 추락, 출구 없는 트리플 악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정 지지도 추이 리얼미터 상으로는 70.8%가 부정. 이게 부정이 70으로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정이 70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65, 60만 되더라도 어디 가서 얘기하다 보면 야 대통령 얘기하지 마. 듣기 싫어. 이 정도인데 70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 TV 보다가 채널 돌리거나 이제 그냥 육두문자 뱉는 거예요. 이제 욕을 하는 거야. 뭐만 해도 대통령 탓이 되는 게 70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긍정도 이제 25.8%까지 물론 ARS 조사가 조금 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는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7에서 30까지 올라갔을 때도 요거 ARS 조사의 특성일 수 있고 갤럽은 뭐 그렇게까지 원래 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동일하게 지난주에는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3%씩 올라간 조사를 받아들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MBS 전국 지표 조사 역시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여론조사 전반적으로 A가 B에게 영향 주고 B가 C에 영향을 주고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들끼리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요렇게 내려가는 살짝 올라간 것 뿐이지 이것이 뭐 그리 오래 갈 만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때 진짜 방송 나와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사실은 왜 올라갔는지 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다음 주는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레셔 이 국민일보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좀 따라가 보자면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요인은 크게 의료 공백 장기화. 요건 저도 찬성해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요것도 뭐 대찬성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으로 분석된다. 크게 세 가지를 짚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빼놨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총선 민심과 추석 민심으로 비롯되는 지금까지 어느 하나 바뀌지 않은 국정 기조 뭐 여기에도 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도 다 포함이 돼 있지만 추석 민심과 그리고 총선 민심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대통령이 바뀌는 척만 했다라든지 우리가 더 기분 나쁜 건 어떤 거냐면 사과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과가 아니었던 거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영수회담 하려고 잠깐 반짝 노력하거나 그리고 지지율을 잠깐 한번 상승시켜 보려고 동해 유전 개발 카드를 꺼내 들거나 이번에 정점을 찍었던 것은 체코 원전 동맹 맺으러 간다고 체코 날아갔다가 돌아왔는데 사실상 제가 평가하기엔 빈손으로 돌아왔다거나 이런 대목들이 국민들에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
불신의 이미지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의료 공백 장기화나 김건희 여사 논란이나 윤한 갈등이 어떤 큰 카테고리로 국민일보에서 당정 지지율의 동반 하락 요인으로 잡았지만 사실은 좀 더 넓고 크게 봐야 된다. 저는 이건 뭐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과 영부인, 당대표 등 지지율 견인할 세 축이 오히려 동반 침몰하는 트리플 악재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이걸 누가 만들었다? 본인들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쪽에 보면 이게 이제 배 소장님이 잘 쓰시는 표현인데 중수청이라고 하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이상 주부층까지 무너지고 있어서 이쪽에서 가장 큰 하락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정 갈등이 복원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의정 갈등 해결에도 그리고 전국 주도권 자체를 그냥 야당에 내어줘 버린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던져도 여당 쪽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추세적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뭐야? 갑자기 무슨 왜? 어? 아버지 방송하잖아. 예? 깜짝이야. 어디서 막 투닥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요. 예, 아이 막 뭐를 막 부시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따 가서 확인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지율 하락세를 끊을 수 있는 반전을 가져오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많이 씁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뭘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뭘 할 것이냐. 근데 여기선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당과 대통령실이 뭔가 공조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실과 대통령 차원에서 고안한 아이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건 이제 후자라고 보는데 후자의 아이템이 어제 던져졌습니다. 두 가지가 던져졌다고 저는 봐요.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은 뭐 어차피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생각하기에는 뭐라도 해야겠는 거예요. 이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 된다. 체코를 다녀와도 안 된다. 다 안 돼. 안 먹혀. 안 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와가지고 축구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실상과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죠. 여야가 합심해서 지적했던 문제고 진짜 이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요거 건드리면 지지율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대통령은 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앞으로 이런 아이템들은 굉장히 전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아이템이냐? 막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을 하고 깊게 숙고하고 던진다라는 느낌보다는 뭐라도 해야 돼서 진짜 뭐라도 잡아내고 뭐라도 진짜 잡히는 거라도 다 해야 되겠으니까 지금 국면에서 이거라도 던져서 국민들의 시선을 좀 흐리는 거죠. 이쪽으로 갔던 시선을 저쪽으로 끌어오고 그러니까 뭔가 혼란의 카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라서 도가니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서 저는 간간히 요런 이제 에피타이저들은 계속 던질 것 같아요. 요렇게 던져주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메인 아이템은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대통령 쪽으로부터 던져진 지지율 반등 카드라고 보는데 이거 지금 두 가지가 던져진 겁니다. 요게 이제 10%대 지지도로 가지 않기 위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발버둥이죠. 진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저는 오히려 반감만 살 거라고 봐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이 국대감독 선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타이밍에서 국회가 관련자들을 불러서 질의응답을 하기도 하고 국민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물론 알고 있어요. 여야가 공동으로 문제 삼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숟가락을 올린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기가 집권 초반도 아니거니와 대통령이 뭔가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땐 50% 이상 가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을 때 굳히기 전략으로 좋을 만한 아이템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뭔가 지지율 반등 카드로 살리기엔 대통령의 비호감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아니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호감 비호감이란 질문과 좀 다르게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습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를 물어보는 질문이지만은 그 안에는 제가 판단하기엔 대통령과 김건희에 대한 비호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0%에 육박하는 부정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제 와서 축구 국대감독 선발 진상을 명백히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자신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용도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이 이완돼 있기 때문에 이 지지층을 뭔가 좀 이렇게 뭉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거라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그래도 이거라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여러분. 이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는 그래도 부정으로 가 있는, 부정 지지도로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확보하고 싶은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대통령 쪽으로 넘어올 사람이 있다 없다? 전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 한다고 하면 중도층과 진보층은 뭐부터 생각하냐면 야! 웃기지 마! 맞아요. 주바라기님 말처럼 진상을 명백히 밝혀라라고 하면 대통령님 죄송한데요. 본인 아내분 진상이나 좀 명백히 밝히시지. 이게 요런 거 보고 나서 더 반감만 생긴다고요. 웃기지 마라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 웃기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착화된 이미지, PI라고 하는 것은 이미 훼손됐고 망했어요.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지가 망한 거예요. 윤석열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윤석열은 그런 척만 하는 사람. 윤석열은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약 파는 사람. 그리고 이 정권에 있는 권력자들은 틈만 나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거나 속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뭐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뭐 물론 방송 나가면 여권 패널들이나 여당 쪽의 주장을 대변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도 못하냐. 그럼 내가 바꿔 얘기해 볼게요.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왜 특검은 못 받냐 이씨. 아니야? 그렇잖아.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조차 못하냐고 강변을 할 거라면 국민 다수가 진상을 밝혀달라고 최혜병 특검을 요구하고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벌써 1년째인데 이거 하나 진상 요구를 못 받아주면서 축구 국대 감독 선발 진상 명백히 밝히라고 하면 퍽이나 중도층에서 어이구 잘한다라고 박수치겠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층에서마저도 짜친다라고 평가할 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짜친다. 정치를 큰 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적인 부분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뭐랄까? 그러니까 마치 연예인 이슈 건드리듯이 뭔가 문화 스포츠 계열을 건드리면 사람들의 반향이 좀 세게 오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3S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스포츠나 혹은 뭐 성이나 이런 문제들을 건드려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른바 이제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죠. 그 전두환 시절에 주로 써먹었던 방법인데 저는 이제 그거의 한 결이라고 좀 보죠. 그러니까 이걸로 그 사람들이 동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대통령에게 부정 지지를 보내는, 그러니까 부정 평가를 보내는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고, 심지어 긍정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너무 대통령이 우습게 보고 있다. 이걸로 뭔가 반등 모멘텀이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죄송한데 짜치는 발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짜쳤다. 에이! 그래, 이것도 하고 왔죠. 예, 잘하셨어요. 그래, 열심히 하세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대통령 머릿속에서 혹은 김건희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지만 제가 어제 이거 보고 좀 한심했다. 예. 자, 저기 밖에 계신 우리 개 돼지 여러분들 이거 던져드릴 테니까 어디 한번 물고 뜯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주제를 다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될 만한 건 다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떡밥을 던진다고 하죠. 떡밥을 던지는 거라서 이런 에피타이저는 얼마든지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류에 업혀가는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아이템들 업혀가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요거죠. 검토를 참 빠르게도 한다. 저는 이거는 뭐 진짜 욕이 뭐 아무튼 나오기 일보 직전인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 몇 번이고 강조했는데 저한테 영식 씨가 너무 나이브하게 본다.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뭐 사과를 어쩌고 뭐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설마 그렇게 하겠냐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이제 합리적인 비판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검토된다 그랬고 이 사람들이 진짜 낭떠러지까지 몰리면 여사에게 읍소를 해서라도 여사 스스로가 결정할 거라고 봐요. 여사 스스로 연기 한번 하는 겁니다. 뭐 어려워요. 2021년에 한번 사과쇼를 했는데 2024년에 한 번 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미 3년 전에 했던 김건희의 개사과를 시즌 2, 3를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김건희 여사가 뭔가 진심을 가지고 사과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그 사과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고육지책으로 나온 하나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결국 나왔잖아요. 결국 검 명품백 처분 나온 뒤 사과를 할 가능성, 검토 가능성 이런 걸로 지금 여론을 떠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0%의 지지율 위기 앞에서는 뭐든지 다 할 것이며 이 정권의 목표는 임기 5년을 다 채우는 겁니다. 신인규 같은 사람이 앞장서거나 뭐 어떤 그 정치인이든 중도 진보에 있는 이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탄핵을 운운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는 진짜 탄핵 국면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탄핵 사유라는 것은 굳이 엄밀히 따져보면 차고 넘치거든요.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여론 조작 의혹이라든지 일파만파 퍼질지 모르는 게다가 주가 조작 의혹까지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차후에 보수 대통령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세운 다음 김건희와 윤석열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임기를 채우는 것이 이 정권의 목표다.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고 이미 미래 주자들의 대결은 아마 올해 안에 이미 시작됐다고 전 보는데 본격적인 행보는 아마 재보궐이 끝나고
지방선거 앞두고 시작될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대통령은 완전 뭘 하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어떠한 결정권도 사실 없을 겁니다. 뭐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은 제로에 지금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한마디 뱉는 게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국민이 주목하는, 게다가 여의도의 그 여당 정치인들이 주목할 만한 실제 실권자가 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배지들은 늘 자기 장사를 해야 되니까 김대남 씨처럼 다음에 나에게 공천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줄을 대야 되기 때문에 미래 권력에게 줄을 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자신들이 이걸 뒤집으려면 결국 미래 권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아무 소용없고 저희는 잊지 말자 특검 수사, 잊지 말자 명품 수수, 잊지 말자 뇌물 수수, 잊지 말자 디올백, 이거를 늘 이제 기억을 하고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철저한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사과를 한들 비웃음거리밖에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even though 다 나오네. 지난주에 리얼미터와 갤럽이 반짝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나와서 사과를 하거나 적절한 장소를 택해서 동정론을 불러 모으기 위한 적당한 쇼를 기획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쇼를 하면 그동안 범보수에서 다 외쳤던 김건희의 사과, 조중동이 정말 물 떠놓고 기우제했던, 지난 1년간 물 떠놓고 기우제했던 김건희의 사과를 함으로써 지지층, 범보수가 김건희에 대해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여러분들 같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미동조차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보수 유권자들과 보수 언론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거다. 이거 봐라! 김건희 여사가 드디어 사과했다. 할 말이 없네 내가. 자랑이냐? 이제 와서? 일본이야 뭐? 전쟁 범죄를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아놓고 질질 끌다가 친한파 혹은 뭐 역사인식이 조금 그래도 일본 사람 중에 나은 친한파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뭔가 역대 내각의 와타시 역사 죄송합니다. 한국 조센 스미마생 뭐 이러면 뭐 사과한 것 같아요? 아니죠. 절절 끓는 무릎 꿇고 아스팔트 이마를 찧어가며 사과해도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마음이 녹아내릴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과라는 것은 시기의 문제도 있는 거지만 태도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언더스탠? 근데 이제 와서 뭐 검토를 하거나 쇼를 하거나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뭐 자신에게 좀 피해가 갈지 몰라도 텔레그램을 스스로 까는 무리수를 둘 정도로의 무서운 사람들인데 사과쇼 한번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수 언론이 띄워주고 여론조사 돌리면 또 25%될 거예요. 제 판단은 김건희가 사과하는 순간 보수는 뭉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지도는 10%로 떨어지지 않겠죠. 예. 삭발까지는 안 하겠죠. 근데 삭발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90도로 고개를 숙이거나 지난번에 2021년에 내조만 하겠다라고 밝혔던 그런 아주 온순한 태도로 국민 앞에 쇼를 하겠죠. 그런 거를 근데 이거는 지금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검토. 다른 게 아니고요.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검토예요. 내가
사과할까 말까 검토해볼게, 고민해볼게 인 겁니다. 얼마나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까? 이게 바로 오만한 거야. 이게 바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죠. 나는 오만했지만, 제 얘기는 숫자 오만을 했지만, 이게 바로 저는 오만한 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예. 자, 그래서 지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서서 나왔던 것 중에 오만한 사람, 썸네일에 나온 사람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아, 진짜 때릴까? 진짜 때리고 싶다. 뭐 요런 기사가 있죠. 되도록이면은 이분 얼굴 말고 다른 분 얼굴로 보여드릴까요? 뭐 다른 분 얼굴이 필요하시면 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이분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이분입니다. 쪼개네. 별명이 요즘 오덕수라고 하죠. 5년 동안 한덕수 얼굴 봐야 된다고. 이런 컨셉도 보여주면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가 어제 화제였습니다. 모욕과 능멸의 정치 같은 소리를 역지사지가 안 되죠. 역지사지가 안 되죠, 지금. 모욕과 능멸의 정치를 누가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요 내용 중에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은 이거예요, 그냥. 윤 대통령이 사과했으니까 국민이 이해를 해주래요.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실 겁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했으니까 넘어가자 이거예요? 가방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넘어갑니까?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가 가방만 받았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의혹과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정의 발목을 잡았던 여러 의혹들과 이 난맥상을 만든 자, 대통령 스스로이기도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사실 절반 이상의 문제점의 근원이잖아요. 박지원 의원은 만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백담사라도 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조계종이나 일부 불교 쪽 반응은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이냐, 이제 이런 표현을 또 했다라는 식의 그런 인터뷰를 봤는데, 쓰레기 소각장 표현이 좀 강하긴 합니다. 여기가 쓰레기장이냐 라고 했다고 하는데 좀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었습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은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실 때도 사과하셨다.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윤 대통령은 어떠냐?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분은 어제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어젯밤에 우리가 김대남 비서관의 녹취록을 들었잖아요. 제 판단하기에는 이분이나 김대남이나 이 정권의 대통령에게 이제 줄을 대서 빨대 꽂고 소위 간신같이 자신의 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말과 행동이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권력자를 향해 있어요. 권력자를 드높이는 화법들이죠. 사실 인터뷰가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내용들 굳이 볼 것도 없었고 그냥 다 자화자찬, 대통령 커버 다 이런 거고 야당 비판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죄송한데 신문을 본 건 아니었고 저는 어플로 이렇게 봤는데 태블릿을 깨 부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킹받게 하고 싶고 명존세 하고 싶은 그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맥락의 그 인터뷰는 저는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봐서
더 열심히 하시라. 더 열심히 하시라. 예, 더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잠깐 우리가 다음 국면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지지율 분석했을 때 트리플 악재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의료공백 장기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이렇게 등등 꼽았잖아요. 아까 축구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의료공백 장기화를 좀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아이템이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의 경우에는 김건희 사과 검토를 한다라는 메시지로 좀 중화시키는 전략이었다면,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디 갔어? 없어져 버렸네? 까먹어 버렸네? 어쩔 수 없지 뭐. 네, 자꾸 블랙이 뜨네요. 이해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독 기사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중앙일보의 단독입니다. 어제 행사가 있었어요. 예. 행사가 있었는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사의 말미에 보면 여야 의정 협의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도 뭔가 전향된 입장을 내긴 했지만 저는 뭐 그건 충분치 않다고 보고요. 그냥 립서비스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조규홍, 전공의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 어쩌라고.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 어쩌라는 거죠? 사퇴하세요. 어쩌라는 거요? 박민수, 조규홍 사퇴하세요. 미안하면 사퇴하세요. 미안하면 그만두세요. 뭐 그 자리 지키고 있어. 지금 왜 대화를 못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미안하면 그만두세요. 그만두면 되지, 깔끔하게.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면, 매우 미안하고 마음이 쓰리면 그만하세요. 본인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안 그런가요? 조규홍, 박민수 그만둬라. 미안하면. 예, 진심으로 미안한 사람은 그만두는 겁니다. 예, 정말 뭐 찾아가서 머리라도 받고 오시든가. 그게 아니면 그만두세요. 예, 거짓말 같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원래는 오후 5시 언론사의 창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하는 자리였대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20분 전에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바엔 한동훈 대표는 어디를 택했느냐? 의료계 핵심 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창간 기념식에 원래 예정된 일정을 20분 만에 취소한다는 것은 급작스러운 결정인 거잖아요. 아주 갑작스럽게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의 창간 기념식을 가는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여야의정협의체의 타결이기 때문에 의료계 핵심 인사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옳은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취소한다는 것은 이게 뭐지, 왜 그러지라고 싶으니까 여당, 그러니까 이제 한 대표 측에서 대통령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잠깐 잊었거나 아니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핵심 관계자를 만난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훨씬 한동훈에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한동훈 간의 갈등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고, 한동훈 차별화의 아무튼 여러 가지 스텝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한동훈의 행보가 결정됐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이 다음은 뭐냐? 이 다음이 더 웃겨요.
자, 이거는 오늘 아침에 나온 거. 이 다음이 훨씬 웃겨요. 이게 뭐야, 진짜 유치해 죽겠어요. 아니,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에? 아니, 둘이 뭐예요? 정치가 무슨 자존심 대결이야? 장난합니까? 아니, 보란 듯이 한동훈 딱 빼고 추경호 등 원외 대표 안 만나고요. 딱 정확하게 요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고받는 그림 같잖아요. 꼭 느낌이.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실 것 같아. 얘네들 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정말 뭐랄까 유치하기 정말 짝이 없는 일이고, 국민들은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를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추석 연휴에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 앞에서 전쟁에 나가 있는 장군들끼리 서로가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는 걸 쳐다보는 병사들의 심정은 아마 국민의힘의 심정일 것이고, 나중에 전쟁에서 왜 졌는지를 알고 보니 국민들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입니다. 내일 10월 2일인데요. 수요일에 또 만찬을 합니다. 아, 근데 만찬 자주 하네. 응? 내가 이 답답해가지고, 이거 소맥을 안 말 수가 없어요. 여보세요. 추 대표. 추 대표 뭐해? 한잔 해야지. 뭐 이렇게 하시나? 이게 대통령이 제일 잘하시는 만찬 정치인가요? 근데 난 진짜 나 참 답답하네, 진짜. 근데 어쨌든 이분들을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재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를 불러서 표단속을 좀 해라. 뭐 이제 이런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친한계 의원들의 동태를 잘 살펴라.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주 짧은 기사이고 그냥 맥락만 보고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를 제꼈다라는 것은 뭐 이제 이런 대목들에서 서로 주고받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지지율 트리플 악재, 출구 없는 상황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이 벌써 이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독대 요청, 재요청 8일째 날인가요? 아무튼 독대를 요청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 다 패싱하고 원내 지도부를 만난다는 것은 그냥 한동훈을 패싱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의 표 단속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거겠죠. 표 단속하라고 뭐 지시, 강압 이런 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참 뭐랄까, 어제 그 김대남 비서관 녹취록 보고 들었던 생각은 너무 한심했다라는 생각인데, 이런 꼬라지를 또 보고 있자니 저는 뭐 10월 1일 국군의 날부터 좀 한심하긴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전해드려야 되는 뉴스였는데 이걸 못 전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어쨌든 대통령 내일 일정이고 한동훈 제꼈다 또 이 얘기니까 뭐 늘 보는 장면이라서 별로 그리 신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그 마지막 소식은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보셨어요? 와, 저는 이것도 오늘 오전에 나온 단독 보던데요. 좀 개빡쳐가지고. 자, 보세요. 김건희 명품백 공천 개입 의혹, 처벌 규정이 없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선관위에는 했는데 선관위가 처벌 규정이 없다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웃긴 게 자, 지난달에는 따져봐야 라고 해놓고 이제는 규정이 없다. 디올백도 청탁금지법에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런 대목과 유사하게 느껴지죠. 선관위도 이 정도의 대답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기관의 어떤 입장? 난처한 입장에 대해서는 아니 이제 영부인이 걸려있는 사안이고 대통령 눈치는 보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대충 이제 감은 오잖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상황마저도 이제 이런 걸 보고 있노라니 그러면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벌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는 얘기냐? 진짜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한겨레 단독입니다. 자, 그래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어제 공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에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윤건영의 서면 질의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냥 해도 되는 거냐고. 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나오죠. 선관위 이런 답변은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해 선거 개입 의혹 역시 선거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뭐랄까 여러분들 심하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선관위마저도 이 지경인 거예요. 아니 그냥 꽃길 깔아드리는 거예요. 수사기관 가기 전에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규정이 없다. 조항이 없다. 아침부터 또 어제 먹었던 게 막 땡기기 시작하네요. 자, 그리고 아마 오늘 또 국군의 날이니까 국군의 날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좀 국군의 날 이 시가행진이라는 게 꼭 이걸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미 우리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고 이거저거 다 딴지 걸고 있는 기재부와 정부이잖아요. 심지어 25만 원 지역화폐법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라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제가 군사 정권에 태어났던 것도 아니었지만 이게 군사 정권 시절에 어떤 잔재 같은 느낌도 줄 뿐더러 군인들을 국군의 날에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차출해서 고생시키는 것도 저는 좀 애잔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걸 또 진행하는 과정에 중상자가 생기거나 할 거면 굳이 이걸 왜 하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민주화 시대가 87년 체제 이후에 이 군인들의 어떤 행진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거나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늘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선 벌써 이걸 2년 연속 개최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을 좀 표하는 바이고요. 아무리 어떤 강한 국군으로서의 어떤 압도적인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은
열병식을 하는 북한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근데 그것이 속빈 강정들 뭐 크게 가진 게 없는데 쪽수는 많아서 이거라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시 용도로 열병식을 개최하는 독재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용도로 좀 보여줘서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민생이 더 팍팍하고 물가 잡는 데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헛돈 쓰는 거를 줄이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욕을 좀 덜 먹을 텐데 어디 가서 헛돈 퍼주고 어디 가서는 돈 다 줄줄 세게 만들어 놓고 이런 데에 예산을 쓴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리고 우리 국가가 그 대한민국이 국방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재래식 군사력으로 따지면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가도 무방할 텐데 그 정도로 강군인 게 국방력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진 않을 텐데 이걸 굳이 국군의 날에 과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이게 제가 전에도 관변단체 얘기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시대는 2024년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고요. 관변단체는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즉 독재 정책을 강화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의 관변단체가 필요 없듯이 뭐랄까 이 군사 퍼레이드나 이런 어떤 시가 행진을 통해서 그 보통 권위주의 국가나 자신의 체제 강화를 위해서 이 시가 행진을 벌이거나 사열을 시키거나 하는 것 저는 후진적인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이거 지금 2회 연속 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버려야 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행사만 하더라도 예산이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00억이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낭비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예산 낭비라는 지적들이 있는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하면서 군인들을 다쳐가면서까지 대통령이 마음에 들었다고 이걸 굳이 해야 할까?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도 찾아가는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전투식량을 먹어봤다며 근데 전투식량을 먹는 것으로 군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쇼를 하시는 거죠. 뭔가 보여주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예, 뭔가 점점 우리 사회를 과거로 대통령이 이제 퇴행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마찬가지로 거부권에 대한 얘기는 어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 않겠지만 이미 이 헌법 정신을 대통령 스스로가 위배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쌍특검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가만 하면 거부가 되는 것이어서 다만 야당에서 본회의를 주말이라도 열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일을 다 채우고 10월 4일 금요일쯤에 거부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통령이 국민과 싸울 작정이 아니라면 이런 거부권을 연속적으로 단행할 수는 없는 것인데 헌법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국민과는 소통하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한다면 뭐 싸우는 수밖에 없겠죠. 국군의 날에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만 참 착잡하고 정치의 실종을 가져오게 만드는 대통령의 목리이자 고집과 아집, 오만함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프닝을 사실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열었으니까 마무리는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좀 보실까요? 아마 오늘도 제가 어제는 저희 시방쇼에서 이 주제를 다루진 못했는데요. 법은 누구의 편일까요? 법은
약자의 편일까요? 법은 정의의 편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법이라는 것이 과연 약자의 편이고 정의의 편에 서서 잘못이 있는 사람을 단죄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법이 존재하는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유가족들의 눈물과 마음을 위로하기엔 우리 정치가 너무 멀리 있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지 못하는 정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심지어 어제는 어떤 법마저 우리의 법마저 국민들을 좀 등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법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죠. 예, 법의 한계랄까요? 우리가 막 가끔 보면 양형 기준 최대치로 때려도 사람을 잔혹하게 죽여도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그 형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사형제를 부활하자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보면 법리 적용을 실제 어떻게 해서 용산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용산경찰서장은 같은 날 금고 3년의 유죄를 받은 것과 좀 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법원의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 뭐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용산구청장, 예,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무죄를 준 것인데 재난안전법에 보면 압사 사고에 대한 분류가 없다라는 것이 그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온갖 어려운 말들을 다 써놨지만 이 피고인들의 어떤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업무상 주의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찰에게는 유죄를 준 것이고 구청장에게는 이제 무죄를 준 것인데 그동안 박희영 구청장 쪽에서 변호해왔던, 그러니까 견지해왔던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박희영 구청장뿐만 아니라 마포 전 부구청장 그리고 전 국장, 전 과장 이런 실무자들까지 모두 이제 무죄를 받았고 심지어 재판부의 잘못만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재판부도 물론 저는 좀 국민 정서와는 좀 거리가 먼 판결을 하셨다고 봅니다만 중요한 건 검찰이 혐의 입증을 부족하게 했다라는 점을 특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소 요지를 보면 피고인 박희영이 참사 당일 오후 9시경 당직실 직원에게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에서 시위 전단지를 수거하는 지시를 함으로써 당직실의 인파 밀집 신고 대응을 어렵게 한 과실이 있다고 했지만 당직실 직원이 집회 현장에서 전단지 수거를 한 것이 당직실 업무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질이 발생됐는지 그리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이 실제로 지연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충분한 주장과 입증 부족으로 인해 검찰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입증이 부족해서 박희영과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2심에서 검찰이 증거를 보강하거나 주장을 더 확실히 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더 착잡한 것은요. 오늘 저희가 시작을 정치를 왜 하는가?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그 사람들은 정치를 왜 하려고 드는가? 라는 거였거든요. 키워드만 빼서 법을 넣어보면 우리는 법을 왜 지키는가? 우리는 법을 왜 법치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법을 왜 존중하는가? 그리고 법이란 것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갈래의 질문들로 던져볼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은 제가 실제로 만나본 적도 있고 유가족 대표분은 제가 2번이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국가 존재 의미까지 나아가서 생각하게 만드는, 국가는 또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현장이었고, 오열과 통곡을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고 이제 김대남 비서관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 녹취록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누군가의 자식들은 그저 길거리 축제를 갔다가 압사 사고로 사망을 한 건데, 길바닥에서 죽은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 아무도 없다. 정치적 책임, 사법적 책임, 이게 대한민국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야, 처음으로 어제는 좀 진짜 뭔가, 야, 이게 유족분들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살고 싶겠다. 최혜병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게 나라인가? 라는 표현과 함께 못 살겠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미는 분들은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법을 지키고 싶지도 않고, 왠지 이러니까 뭔가 나와 반대 진영에 있는 정치인을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겠죠. 이제 그런 분노를 댓글에 쓰거나 유튜브에 투영시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실제 물리적으로 뭔가 이런 위해를 가하고 싶거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게 만드는 배경은, 이렇게라도 단죄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들을 단죄하겠는가. 예전에 김구를 시해한 사람을 때려 죽인, 그 지금은 택시기사 하시는 선생님 계시죠? 정의봉이라면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저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활동하는 검사님들, 그리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대로 입증 못했으니까 무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참 탄식이 이어지는 어제 하루였습니다.